제가 아까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로 이제 우리가 어떤 위선적인 사회구조, 위기의 일상화 뭐 이런 것들을,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좀 불감하게 지나고 있는 거. 결국은 이거를, 나부터 이걸 좀 극복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하고 결심하고 마음 먹는 거. 거기서부터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는 거다. 뭐, 딱 그까지입니다. 그까지 얘기를 했고, 교사론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예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냐, 이런 거지. 그러면, 우리는 또 육문론 쪽으로 사고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한데, 이게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담론의 루틴 자체가, 습관 자체가 이분법적인데 너무 익숙해요. 이분법적인데. 왜? 너 주소파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너 그만하면 빨갱이. 그럼 빨갱이 아니면 보수. 참나. 이야, 세상에 무슨 흑백만 있어, 이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우와 열로 나누고, 적과 악운으로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 라고 생각하는 거에 너무 익숙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 문화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발도르프가 굉장히 독특한 게 영을 도입한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독특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밀부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양 철학의 핵심이 유물론과 이분법입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은 유물론과 이분법, 유물론에 대한 걸 우리는 보통 이분법적인 반대말은 관념론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분법의 한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물론의 대안이 관념론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도 이분법의 한쪽이라서 계속 갈등하니까. 유물론, 이분법에 두 개 다 동시에 대안이 나오려면 이론론이 들어와 줘야 돼요. 이론론. 그럼 이론론이 뭐냐? 이론론은 간단히 말해서 모든 것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연결해서 보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런 거죠. 어린애들이 우리가 다 어렸을 때 호기심을 가졌던 거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가 날 낳았지. 그럼 우리 엄마는 할매가 낳았지. 할매는 이렇게 생각이 못난 말이죠. 그럼 인류에 뭔 조상이 있겠구나. 그럼 사람은 어디서 생겼을까? 그럼 뭐 흙에서 나왔다고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흙에서 나왔겠지. 그럼 흙은 어떻게 생겼을까? 흙도 하느님이 만들었을까? 뭐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그럼 하느님은 누가 만들었나?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답을 안 주고 우리도 풀 길이 없기 때문에 살다가 까먹잖아. 맞죠? 엄마, 저걸 왜 하늘이라 불러? 그러면 엄마는 쌤한테 물어봐라. 그럼 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험 공부해라. 사전을 보든지. 사회적으로 약속한 거다. 그러면 선생님 덕이 뭡니까? 사전을 봐라. 그럼 사전을 보면 덕, 이렇게. 사전을 봐도 뭐 알면 안 늘어나. 이 악순환을 계속 하는 거예요. 덕. 형제가 무슨 뜻이야? 브라더다. 라고 말하면 그건 아무것도 설명 안 한 거죠. 번역한 거지. 형제의 영어를 말한 것 뿐이지. 그게 설명이냐? 설명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정의랍시고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각과 시각 사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시각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시각 찾아보면 시간의 기초단위 이렇게 돼 있어요. 돌고 돌아. 그 약간 교묘하게 돌리면 3쿠션으로 돌리고. 그 3쿠션을 치든 묘기당구를 치든 몇 바퀴를 돌렸든 그런 식으로 돌리고 해봤자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걸 학문이라고 하고 앉아가지고. 제가 보면 진짜 그 사전 보면 화가 납니다. 그 말이 왜 어디에서 어떻게 생겼고 발생했고 쓰여왔고 어떤 의미로 변화되어 왔는가 전혀 없어. 전혀 없습니다. 맞춤법 이런 거 틀리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맨날 놀리잖아요. 그냥 저는 놀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듭니다. 저도 많이 틀립니다. 왜 많이 틀리는가 하면 나 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던 맞춤법에 의해서 지금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근데 정말 답답한 거는 왜 바꾸는지 아무도 말 안 해준다. 국립국어원에 물어봐도 말 안 해준다. 왜 그러냐? 저는 이유는 알아요. 처음부터 잘못됐다. 뭐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면 표준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표준어.
보통의 서울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이에요. 그럼 표준의 정의가 표준의 정의에서 벗어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아무나 많이 쓰면 표준어가 된다며. 보통의 서울 사람을 정의하기도 너무 힘들고, 두루를 정의하기도 힘들고. 근데 어쨌든 그 두리뭉실한 정의를 가지고, 보통의 서울 사람들이 많이 쓴다 그러면 요걸 많이 쓰면 요게 표준어가 되겠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 뭐 어디 뭐 용인 분당지구 어디에 뭐 그 청약 아파트 뭐 무슨 세대들이 죽죽 이래 놨더라고. 죽죽. 그거 다 알잖아 우리가. 죽죽 사진에 올라갑니다. 표준어로. 올라갑니다. 보통의 서울 사람들이 두루 쓰니까.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죠? 진짜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으로 정신줄을 놓고 있으니 언어가 저런 데가 있나? 우리 언어 정책 완전 기초가 없습니다. 한자 하나도 안 가르치죠. 한글 제가 원래 안 가르치죠. 사자는 엉망이죠. 표준의 정의 엉망이죠.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의식이 후퇴하는 거야. 언어가 사람의 의식을 확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언어가 사고를 망치고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안 하는 건 세계를 안 하는 거예요. 다 경험해보지 않아도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단적으로 이해하고 유출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의식이 확장이 되는 건데 언어를 통해서 사고할 줄 아는 능력이 없어 지금. 어떤 말을 하나 들었을 때 그 말의 어떤 형성과 발달 과정을 알므로써 그 형성과 발달과 연관된 역사를 알고 연관된 어떤 세계를 알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이 효과를 못 누리고 있다.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언어는 인간의 의식에 붙여보면 언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언어에 대한 근본 이해도가 푹 떨어지니까 큰일 난 거지. 큰일 난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냐.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정치 경제가 발달해도 속으로 인성은 계속 후퇴하고 저기 바이든 날리는 이런 얘기 더 이상한 얘기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저는 바이든 날리는 나오는 거 보면서 드디어 이제 분열이 극에 달했다. 이건 그냥 집단으로 지금 입장을 보면 다 알고 지금 무슨 정치적 입장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우기면 통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됐다는 거는 이걸 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회자가 되고 있다는 거는 집단 정신 때문에 제가 너무 과한가요? 공감하시죠? 그런 없이 마다 그건 좀 심하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지금 언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언어만 잘 알아도 무엇이 교사인가 무엇이 예술인가 이런 거 충분히 언어에 대한 국리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 능력이 워낙 바닥이니까 사람들이 100분 토론하면 그 중에 절반은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이 말.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소통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해도가 서로 달라 다. 그러니까 소통력이 떨어지니까 내 말 뜻은 그게 아니고를 맨날 얘기해. 그 정치적으로 오해입니다. 뭐.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교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교육은 이렇다라고 바로옆에서 교육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론은 얘기했잖아요. 모든 걸 연결해서 봅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에도 가르치는 기본 원칙은 모든 것을 연결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뭘 연결하냐? 제가 아까 나는 어떻게 태어났더라, 하느님은 누가 만들었지, 이런 상상을 한다 했어요. 이 상상에 어떻게든 그 나름대로의 값을 더하는 경험들을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도 좋아요. 동화적이고 심화적이라도 좋아. 어쨌든 매듭이 지어지는 경험을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론론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큰 원칙이다. 유물론과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철학 자체가 이론론적 철학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슈타이너가 대단하다고 한 거예요. 서구에서 2000년 이래 처음으로 이론론적인 철학을 딱 내세운 거예요. 그게 잘했죠. 그래서 칸트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이론론적인 철학을 살짝 맛보여준 사람이 니체였는데 완결을 못 짓고 정신병원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슈타이너는 살아남아서 드디어 의식의 돌파구를 찾고 이론론을 완성하고 그걸로 모든 우리의 어떤 문명의 주요 요소들을 재해석하고 이름으로써 지금 세계 최초의 유기농, 세계 최초의 유기농이 생명역동론법인데 그거 슈타이너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발도프기 인간과 자연의 대표, 교육과 농사에 뭔가 이게 새로운 어떤 방법을 남기고 혹은 모든 예술, 슈타이너가 안 건드린 게 없어요. 종교, 예술, 뭐 학문의 제국과 다 건드립니다. 근데 이게 일일이 건드린 게 아니에요. 전체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탁 바꿔놓은 거죠. 관점. 그러니까 다 영향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 발도프기는 교육 철학이 아닙니다. 단순한 교육 철학이 아니고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독특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학이라고 하는데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지학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아주 창의적인 방법론들이 거기서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발도르프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나? 그건 또 전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에 절대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는 인지학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봅니다. 시작도 안 했고 아직도 매뉴얼적 교조적 모방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합니다. 제가 지금 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개통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좋지 못한 문화에 어찌 보면 그 공기에, 그 분위기에 짓눌려버리거든요. 뭐 개인으로 보면 선의의 개인들이 있죠. 개인으로 보면 선의의 개인들이 어디서나 다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선의가 하나의 어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문화로서 자리 잡기에는 아주 미숙하다.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발도르프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 그 바탕 철학, 이거는 정말 미래의 철학이다. 우리가 소중하게 좀 알고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발도르프 교육은 그 정도 얘기하고 조사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 스카이를 가는 아이들은 전체 수능 보는 아이들 중에 몇 프로일까? 한 3% 정도 돼요. 한 3% 정도 애들이 스카이를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3% 애들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요? 내가 3% 애들 가능성은 3%잖아요. 그럼 3% 도박에 올인할래? 내가 97% 애들 가능성이 있을까? 3% 애들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럼 97%에 들면 내가 애 버릴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3%에 들면 어떻게 하지? 뒤에서 3%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리 되지 말라는 법 있나? 그런데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 그럼 뒤에서 3%면 평생 나는 못나게 하고 열등감으로 살아야 되나? 아니잖아요. 얘도 인간은 자부심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좌절하고 좌절하면 부작용이 그다음부터 쭉 이어지죠. 네, 그러다가 극악한 경우에 가면 혼자 자살하든지 더 나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지 하든지 묻지마 막 방화를 하고 묻지마 공격을 제대로 하고 그럴 때는 건 눈에 보고 있잖아 우리가. 네, 혼자 조용히 죽으면 그건 얌전한 애고 더러운 새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런 화풀이식 범죄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비니핀 부익부가 생기는 게 우리 사회에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그 비니핀 부익부가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소위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다 생깁니다. 문화 자본이라는 말을 써버리잖아. 이게 되게 웃기는 말이거든요.
문화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건데, 자본이라고 하는 철저히 물질적인 건데, 문화자본이라는 말은 정신적인 어떤 것이 자본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물론이 확 다 빨아들이는 거지. 문화자본의 대표가 학벌이잖아요. 학벌이다. 근데 내가 교사야. 내가 교사인데 우리 반에 10명이 아니거든. 그럼 나는 뒤에 있는 3%는 제껴놓고 가야 되나? 근데 현장은 어떤가? 실제로 제껴놓고 가거든. 그래서 교육이 무너지는 거거든. 그럼 3%는 인간도 아닌가? 그럼 또 그렇게는 말 못하죠. 네? 내가 3%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간은 자부심 없이는 못 삽니다. 자존감의 바탕,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의 바탕은 자존감의 바탕이 자부심인데,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 자부심이 과연 꼭 잘나야 생길까? 우월해야 생길까? 아니에요. 자부심은 우월한 데서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평생 동안 무너지지 않는 자부심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루하루 나아지려고 노력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심정을 갖고 간다면 이 사람은 자존심 높은 사람이에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거는, 우리가 학교에 보내줄 때는 애들이 지식도 배우고 인성도 배우라고 보냅니다. 근데 뭐 지식은 막 10배간이 되고 막 인성은 개판이 되고 이러면 이제 교육이 안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가만 내버려둬도 그보다 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기대만큼 되진 않는데, 우리가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직업이 튀어나오고 있던 직업이 많아고, 그죠? 요즘 젊은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 망하는 애들 되게 많아. 제가 서초동 그 법조골목에 가면요, 그 식당에 그 식권을 달로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월식 식권 끊어서 먹는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거든. 제가 그 서초동 법조골목에 어쩌다가 뭐 약속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밥을 먹거나 미팅을 하게 되는 경우에 흔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 아줌마가 어느 법무법인 이제 이번에 매식 끊고 정산 안 했는데 사라졌다 이런 거야. 밥값 떼먹고 도망간 거지. 변호사 사무실이. 그런 애들 많다니까. 요즘 이제 의사 포화 상태라 가지고 젊은 의사들이 그 의사들 저 금융권에서 대출 많이 나오잖아요. 대출 받아서 개업이 해가지고 망하고 이거 많죠. 망하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의대 나오는 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꾸역꾸역 밀려가지고 스카이 다니는 애들도 자퇴율이 20% 넘어요. 30%까지 올라갑니다. 스카이 애들이 자퇴를 해요. 왜? 의대 나가고. 공대 애들이 자퇴하고 의대 나가고. 자퇴합니다. 근데 의대생은 막상 이제 더 이상 포화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데 또 밀려갑니다. 이게 바로 구조맹이에요, 구조맹. 사회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전혀 사리 판단이 흐리고, 예, 그냥 주변에서 하던 대로, 옆집 애가 하던 대로 뭐 이러면서 쓸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조맹적으로 가면 최종 피해자는 자기가 된다니까. 자기만 피 본다니까. 여하튼 이런 구조맹적인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그럼 이가 뭐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애를 평생 동안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학교를 보내줄 때는 이 아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운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평생을. 또 평생 영향 받잖아, 교육에. 그러면 뭘 배워야 평생 동안 어떤 것이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얘 성적 못 지켜줍니다. 교육에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좋은 인성도 필요한데 교사에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인성이 훨씬 더 이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좋은 선생님에 대한 하나의 이상적 인간에 대한 어떤 뭔가가 마음에 품은 게 생겼을 때 이 아이가 훨씬 힘을 내서 살아갈 거예요. 안 그렇나? 내가 봤던 존경을 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건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거든. 자기 인생에서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선생님을 떠올리게 돼 있어. 그 선생님이 했던 말, 그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거, 이런 걸 떠올리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선한 영향을 준 그 선생의 영향이 어떤 전문 지식보다도 얘를 지켜줄 거다.
전문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러나 그 전문 지식에 그게 우선순위에서 1순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애가 스카이 가는 게 우리 애를 지켜줄 1순위가 절대 아닙니다. 또 우리 애는 스카이 아니라 뒤에 5% 3%도 우리 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우리 애를 뭐가 지켜줄 거야? 사회적인 평가 우열의 관념을 애가 가지게 되면 스스로 자폐아가 되버리고 말아요. 스스로 자멸하고 좌절합니다. 오히려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삶을 당당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걸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없으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30명이 한 반이면 27명은 자요. 수학 시간. 현장이 그래요. 27명 중에서 또 절반은 인생 포기했을 거예요. 이미 청춘인데. 그러니까 젊은 애들, 20살짜리 애들이 이생망 이게 유행을 합니다. 시작도 안 해보고 이번 생은 망했대. 어? 뭐 100세 시대잖아요. 5분에도 안 하는데 이생망이래. 이생망이라는 걸 애들이 말하는 그 정신 상태를 만들어 놓은 그 교육과 그 어른들이 이생망입니다. 진짜. 그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자, 그럼 봅시다. 30명 중에서 3명밖에 있다. 그럼 나는 5등인데, 나는 10등인데, 걔도 충분히 우리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설사, 남들 보기에 훌륭하고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서 자기가 만족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생망이 뭡니까, 이생망이? 예. 아니, 교육을 통해서 이생망 하는 얘기를 듣고 싶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애들이 대해서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게 하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야. 일단은 그 제1선에서 있는 사람이 교사잖아요. 그럼 교사가 애들한테 어떤 심정을 불러일으켜야 되냐 하는 거예요. 교사로는 당연히 그게 교사입니다.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런 말은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냐? 좋은 인간이 좋은 교사다. 어떤 인간이 좋은 인간이냐? 애들과의 관계에서 애들한테 로망을 심어줄 수 있는 거다. 간단히 말해서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그 선생님 근데 애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가는 진짜로 애들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스카이 나온 선생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정한 선생을 좋아해요. 나를 이해해주는 선생을 좋아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뭔가 힘들고 의지하고 싶고 가려운 거 있는 거를 경청해주고 해결책을 못 준다 하더라도 예, 진심으로 다가와주는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좋아해요. 그렇게 이게 인간으로서 좋아하는 그 교사가 아이한테 선한 영향을 주게끔 돼 있어요. 이게 어렵나?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서 좋은 교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교사가 되는 길은 뭐 전문성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교수 방법도 필요하고 뭐도 다 필요하지. 근데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돼주는 거야. 그거보다 더 우선인 거는 없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되는 길은 우선은 자기 스스로 인격적으로 자기 수행하는 거. 자기 수행하고 자기 수행하는 거. 이게 교사론의 1번이다. 그럼 자기 수행하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의 문화적 배경, 자기의 성장 배경 이런 게 또 영향을 받겠죠. 뭐 특정 어떤 기독교 집안에서 사는 사람의 수행법이 있을 거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나름대로 자기 수행법을 찾아서 자기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만약에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좀 강하게 어떤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인생을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인지학을 공부해 보세요 하고 권하고 싶어요. 네. 자기가 내 삶의 정체성으로 교사로서의 길을 한번 고민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발도르프 교육에 한번 입문해 보세요. 네. 발도르프의 교사는 정말 수행자거든. 수행자가 안 되면 발도르프의 교사를 할 수가 없고 그 교수 방법 자체가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없는데 이제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진지하게 하면 발도르페 교사는 그야말로 수행자다. 교사 문제는 이 정도라고 예술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론론적으로 예술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C 코드거든요. C 코드입니다. 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이거는 D 마이너 코드예요. 레. 그런데 제가 기타 처음 배울 때 C, 도레미파솔라시도 때릴 때 코드로 때릴 때 C는 왜 장조로 때리고 D는 단조로 때리는 거지? 왜지? 왜 D는 마이너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C 코드인데 C 장조인데 우리가 장조하고 단조는 딱 들어보면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 장조는 좀 양적인데 단조는 음적이잖아요. 장조는 바깥으로 푹 퍼져나가는데 단조는 뭔가 안으로 수그려 들어오거든. 느낌 자체가 그래요. 뭔가 슬픈 노래 단조고, 예, 행진곡 같은 것 중에서도 예, 슬픔을 바탕으로 한 힘도 있거든. 분노심, 뭐 이런 거. 그래서 군가들은 단조가 많아요. 근데 경쾌한 것들은 오히려 즐겁고 경쾌한 축제 노래 이런 것들 장조가 많아요. 뭐 애들 동화는 다 장조가 많죠.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금 쉬지거든. 다 장조예요. 딱 들어도 군가죠. 독립군가. 독립군가들은 거의 A 마이너, A 마이너 이렇게 갑니다. 전부 D 마이너, E 마이너, 마이너로 쫙 깔아요. 그냥 지금 슬픈 거야. 내가 나를 열받게 해서 두고 보자, 복수하자, 막 이런 거. 이런 거 다 단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럴까? 하는 문제가 과연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죠.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C는 장조인데 D는 단조로 치냐? 왜 A는 단조로 치냐? 왜 F는 장조로 치냐?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C 화음, 도미솔 화음이 우리한테 일으키는 느낌이 뭐냐? C 화음은 경쾌합니다. 경쾌하고